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인터넷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단을 유가족의 동의 없이 이제 공개를 한 문제. 자, 이 문제를 놓고 연일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야 모두 일단 이 명단 공개 자체가 저런 일방적인 방식으로 공개하는 거는 이제 부적절하다는 데 대해서는 뭐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은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약간 좀 온도차는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개 이야기 나왔을 때부터 여러 곳에서 그 유족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공개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이미 나왔었는데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걸 공개를 하면서 지금 문제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공개하면 안 된다, 유족들의 동의 없이 공개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게 돌아가신 분이나 또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상처를 더 악화시키는 그런 비윤리적인 행위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불법 사찰의 소지가 있고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든지 그런 그 소지도 있고 민사적으로도 유가족들에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의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제 하고 말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 YTN 뉴스에도 나왔지만은 민변 같은 그런 그 단체에서까지도 잘못됐다고 빨리 치러야 된다고 주장이 나올 정도로 명백하게 잘못된 행위고 이게 그 더 많은 사람들 개탄스럽게 하는 거는 이 좀 심하게 말하면 무슨 뭐 남의 불행이 내 행복이냐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정치적으로 이걸 악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그런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예의라든지까지도 그냥 그 망각하고 이걸 밀어붙일 정도로 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그냥 막장으로 가고 있나 하는 그런 인식을 주는 것이 또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희생자 명단 이제 공개 문제를 놓고 여기 대해서 이제 조 의원님이 좀 입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이제 이 문제가 일단 이제 유가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유가족의 동의를 받고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이제 단서는 있었습니다만 일단 이재명 대표 역시 명단 공개 필요성을 좀 얘기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요.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좀 정리가 되는 건가 좀 알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민주당 입장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건요. 네. 이 참사가 일어났는데 이 재난, 이 참사를 수습하는 당국이 누가 어떻게 다쳤고 어떻게 생명을 잃었고 어떤 상황에서 의료 조치를 받고 있다. 누가 어떻게라고 하는 걸 아무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정부는 왜 사고가 났을 때, 이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정말 대처를 하나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 이러다가 이 참사의 책임이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누가 다쳤고 누가 사망하고 누가 지금 치료를 받고 있어서 어떤 위기이고 어떻게 구해낼 것인가 라고 하는 이름과 명단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요. 사실은 관계 당국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천 화재 참사가 있었을 때 명단이 공개되고 제천 화재 참사가 있었을 때 당국에서 명단을 공개하고 마찬가지로 이런 사고가 있을 때 당국에서 희생과 참사가 있을 때 공개를 합니다.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어떻든 우리가 누가 어떻게 다쳤는지 모르고 간혹 올라오는 얘기로 저희가 추적할 뿐이고 언론이 찾아가서 만났을 뿐이에요. 저희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저희가 가기를 원합니까?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났는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이야기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 아이를 찾느라고 밤새 쫓아다니다가 새벽에 아이를 찾아서 병원에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도 놀랐어요. 이 사고가 났는데 우리한테 연락을 하신 게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했는데, 아니 왜 과거에는 당국이 다 해서 우리 아이면 찾아가고 슬픔을 같이 하고 힘을 모아서 했는데 왜 이번엔 하지 않았느냐. 전 이거에서부터 의문을 제기하고요. 그리고 근조 리본을 달았는데 저희 공무원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원님, 근조 써 있어서 근조하고 달았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뒤 돌려서 달으라고. 왜 이렇게 숨기고 가리고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와 이 관계 당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있잖아요, 문제가. 그런데 그래서 과연 누가 어떻게 다쳤는데, 왜 우리는 외신을 보고 알아야 되는데, 이지안이라고 하는 배우의 어머니가 슬픔의 통곡을 하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희도 슬퍼했는데, 저희 이재명 대표나 저희들 입장이 같습니다. 당연히 유가족하고 이야기를 해서 유가족이 원하시면 명단이 공개되고, 저희는 그거죠. 분향소에 갔는데 분향을 누구한테 해야 될지가 없어요. 위패도 없고요, 이름도 없고요, 누구인지도 없어요. 아니면 몇 살의 문명씨, 아니면 전라도 어디에 누구라든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관계 당국이 이걸 가리고 누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그 언론이 했을 때 과연 누군가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저희는 저희가 한다면, 필요하다면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서라고 하는 것을 관계 당국에게 요구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와 우리는 관계 당국에게 요구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야 입장을 보면은 일단 이제 유가족의 동의를 얻지 않고 명단을 공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부적절하다. 여기든 뭐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 좀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 쪽에서는 왜 이렇게 큰 참사가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정부 당국이 가족들의 이제 동의를 얻은 뒤에 그러면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일단 좀 명단을 공개하고 추모를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기에 어떤 정치적 저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을 하시는 것 같고,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번 이제 인터넷 매체 명단 공개에 대해서 민주당 쪽의 어떤 이 배우설을 좀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양측의 입장이 너무 이제 차이가 나가지고요. 일단 좀 상대방을 다 이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가족이 원하거나 동의하면은 그거는 공개할 수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일찍부터 이 질문에 대해서 유가족이 동의하면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우리 당의 대부분의 의원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적으로 한 분 한 분이 누가 어떻게 해서 다쳤고 이런 거를 이게 공개하려면 첫째는 그게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일단 경찰 수사도 사건의 그 원인하고 또 책임이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하는 게 지금 우선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 좁은 골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그런 이제 그 압박된 상황에서 그 사고가 벌어졌을 때 한 분 한 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주변에 누구로부터 이렇게 압박을 당했는지, 또는 뭐 일부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누가 의도적으로 뭐 막 밀고 했는지 어떤지 그런 거를 확인하려면 시간도 더 걸리고 사실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전체를 우선 영화 보듯이 그 동영상을 가지고 한 분 한 분이 거기서 이렇게 그 압박을 받고 또 호흡이 곤란해지고 또는 넘어지고 이런 걸 확인하려는 것이 물리적으로는 쉽지는 않겠지만, 아마 경찰이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확인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확인하는 것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가리는 데 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것인데, 그것이 확인이 그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되더라도 그거를 공개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런 희생자뿐만 아니라 범죄자를 하더라도 일정 부분까지는 실명 공개 안 하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보면 뭐 A씨, B씨, 피해자 A씨, 뭐 B씨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일정한 그 단계를 넘어가면은 실명을 공개하지 처음부터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더구나 이분들은 불의의 희생을 당한 분들이기 때문에, 또 유족이 상처를 안고 있는 것이 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가서 또 공개하는 거는 정부가 아마 다른 절차를 거쳐야 될 겁니다. 아직 그 단계까지 안 갔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저 분향소에 영정이 없다든지 하는 거는 개별적으로 그 가족들이 분향소를 설치한 데는 그 가족들의 의사에 따라서 다 공개하죠. 근데 이 서울시라든가 정부에서 하는 합동 분향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족들 동의 안 하고 없고,
그걸 하게 되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못한 것이고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그 민주당 초선 모임 철험회 소속 그 의원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지금 온라인 기업관 개설을 이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힌 게 있었어요. 이것도 이제 역시 이제 가족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희생자 정보까지 이제 같이 반영을 하겠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자, 이거는 뭐 지금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역시 좀 약간 민감한 내용이긴 한데요. 이게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는 겁니까? 아시는 바가 있으신지요? 우선 그 2000 참사 때 소방 당국이 사망자의 명단과 부상자의 명단을 공개하고요. 세월호 때는 해경 당국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누구까지 실종이 되었고 누구를 지금 구했고 당연히 이번도 마찬가지로 경찰 당국 아니면 소방 당국 아니면 행안부 재난안전부 당국이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지 않는 거죠. 하지 않는 것은 어떻든 가려지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내용은요. 저희가 한 분은 직접 연락이 왔고요. 네. 또 한 분은 도대체 어떻게 누가 우리 지역에 사고가 있다면 어떻게 뭘 도와드려야 될 것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로 연락을 했고 서울시가 그 명단을 받아서 연락을 해줘서 저희가 알게 되고 그 상가에 갔습니다. 명단은 다 있습니다. 누가 어디에서 왜 어떻게 다쳤는지 어떻게 사라져갔는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혼자 슬퍼하게 놔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계 당국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은 이 참사는 절대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왜 이해를 할 수 없잖아요. 경찰이 왜 거기서 폴리스 라인을 안 쳤을까? 왜 지자체 단체장은 거기에서 통제 제한 라인을 안 쳤을까? 왜 거기까지 왔다가 그 지자체장은 자기 집으로 들어갔을까?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이 내용들을 진상을 밝히고 추모를 하고 영원히 재발을 방지하지 않을 만한 그 조치는 우리가 취해야 합니다. 예. 이런 차원에서 이런 그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은 뭐 앞으로도 계속 지금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진상 조사, 진상 규명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사실 이제 추모 과정에서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진상 규명이 정확하게 되고 재발 방지책이 잘 마련이 돼야지 역시 이제 이 추모와 애도와 이제 동시에 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 이제 좀 계속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여야가 서로 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점차 이제 입장이 이제 격화되면서 가뜩이나 지금 이제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이제 입장 차이가 있는데 더 좀 난항을 겪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오늘도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이 김진표 의장을 만나서 이제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제 반대 입장이시죠? 어떻습니까? 예. 어제 저희 당의 선수별로 이 문제에 관해서 의견 교환도 했는데 거의 의견이 일치됩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네. 국정조사가 할 수 있는 그 권한과 역할 범위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국정조사하면은 그건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수많은 국정조사를 해봤지만은 이번 같은 경우에 국회 국정조사가 성과를 내려면은 경찰 수사가 최대한 진실에 접근해서 수사가 종료가 되고 그럼 국회가 그 자료를 가지고 수사에 빠진 부분 없는지 또 진상규명이 또 부족한 부분 없는지 책임자가 명확하게 가려지지 않은 부분 또는 책임이 가려졌는데 그 책임을 지우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건 없는지 또 그 앞으로 이런 일이 다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예방 조치가 필요한지 국회 차원에서는 어떤 제도나 법을 도입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국회가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정리하고 매듭을 짓는 차원에서는 국회가 할 역할이 있다. 그리고 그 국회 권한과 이 기능 범위 안에서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이 요구하는 거는 진상규명을 위해서 국정조사하겠다는 건데 네. 진상규명을 지금 경찰이 300명 그 수사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거의 뭐 그 경찰의 명운을 걸고 하고 있는데 국회가 진상규명을 할 수 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민주당 의원님들도 그건 믿지 않을 거예요. 국회가 강제수사권이 없는데 국정조사한다고 해봐야 우리가 늘 알지만은 자료 요구하고 공청회 할 때 생중계할 때 국민들 늘 보셨지만 시작할 때 의사진행반을 하면서 늘 하는 이야기가 자료 안 준다는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자료 요구하고 현장 가서 보고 마지막에 공청회하고 이게 다거든요.
근데 자료 요구해도 잘 안 주기도 하지만은 주고 싶어도 핵심 자료는 이미 압수돼 가지고 그 경찰에 다 가 있습니다. 주려고 해도 줄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걸 또 안 준다고 강제로 가져올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또 증인을 강제로 소환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 가서 이렇게 둘러본다고 거기서 무슨 점검물을 발견합니까? 뭘 합니까? 그런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다른 목적이라면 모르겠는데 진상규명을 위해서 국정조사한다는 거는 그건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서로가 잘 알지 않느냐. 근데 진상규명이 꼭 어떤 형사적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경찰의 수사의 범위를 좀 벗어나서 아니요, 형사뿐만 아니라 좀 행정적인 폭넓게 이제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경찰이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도 대상이 다 그 형사처벌 대상만은 아닙니다. 하다 보면은 형사처벌까지는 안 가지만은 행정적인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네. 지금 경찰에 소환돼 가지고 체포당하거나 소환돼 가지고 수사받는 사람이 다 재판받는 거 아니거든요. 검찰에 다 송치되는 거 아니거든요. 일부는 그냥 그걸로 끝나지만, 그걸로 사법 처리는 안 되지만 행정적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사법 처리도 안 되고 행정 징계도 안 되지만 법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책임지고 엎어설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 과정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네, 지금 국민의힘 이제 내부 상황을 보면은 지금 그 선수별 그 의원들 간에 이제 그 논의도 하셨고, 국정조사 이제 반대쪽으로 거의 이제 입장이 굳혀져 가는 그런 이제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24일 이제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하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이제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만약에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은 이제 이른바 이제 반쪽짜리 국정조사로 진행될 경우에는 더욱더 좀 신뢰성이 좀 의심될 수 있다. 뭐 이런 그 우려의 시선도 있기 때문에요. 민주당 쪽에서는 어떤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계신가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에서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숨을 못 쉴 상황이 되지?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국회 행안위를 열었어요. 네. 행안위를 열었더니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 그 112 신고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정말 놀랐거든요. 6시 몇 분부터 압사의 위험이 있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전화가 계속 왔고, 그리고 10시 25분경에 사람들이 압사당하기 시작했고, 아까 말한 이지안이라고 하는 그 배우는 12시 30 몇 분에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왜 그게 안 되었을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어떻든 행안위 상임위를 연다고 했더니 녹취록을 공개한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녹취록이 만약에 행안위 상임위에서 공개되지 않았다면 이 녹취록은 경찰이 압수수색했다고 다시 온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정치적인 국정조사라고 하는 건 정치권이 같이 국민의 힘을 실어서, 국민들의 힘이죠. 국민의 힘당은 이거에 반대하니까 국민들의 힘을 실어서 이것을 이 세상에 밝혀내 나가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대통령도, 그리고 행안부 장관도, 국무총리도 다 힘을 실어줘야죠. 그래서 이 부분이 공개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국정조사를 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국민의힘은 이것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이것을 수사하는데 일단은 셀프 조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전체를 책임져야 될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대통령이 있고요. 그리고 행안부 장관이 있어요. 행안부 장관, 국민의힘에서도 사퇴해야 된다, 수사받아야 된다, 수사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대상을 그 수습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 놓고 경찰이 그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국민의힘은 하고 싶지 않겠죠. 이렇게 그냥 가게 하고 싶겠죠. 근데 이것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그 참사의 원인의 제공자들, 이 제공자들을 국민의힘당이, 국힘당이 이것을 보호하고 있는 거죠. 옹호하고 있는 거죠. 국정조사가 아무 성과가 없다? 이것은 그동안 국정조사를 많이 해왔던 조혜진 의원님이 하실 말씀은 저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뭐 잘 모르죠. 조혜진 의원님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저는 당연히 국정조사 해야 되고요. 국힘당이 국정조사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저는 뭐 같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않으려고 선수별로 대화해서 힘까지 모았다면 이거 국힘당이 없어도 가야지만 된다. 국정조사는 없이도 갑니다. 그런데 이건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역사에 이 부분이 과오와 죄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일정상으로 보면은 사실 이 특위 구성도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국정조사를 만약에 한다면은
날짜가 이렇게 뭐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만 또 그 이제 한 이번 가지만 주, 더 다음 말씀드리면 그 주까지는, 예. 와중에 경찰 정복계장이 어떻든 억울하다며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 가족이 아주 억울하다고 합니다. 왜? 위에서 그 선으로 자르려고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서울시 공무원도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이 자체는 당연히 국정조사해야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이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국정수사와 관련해서도 여야 입장이 이렇게만 상당히 다릅니다만 여론 추이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 다음 주까지 그 여야가 뭐 어떻게 좀 의견 수렴 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요. 자, 이 문제 간단히 좀 짚어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검찰에 소환이 됐죠. 어느 정도 이제 예고가 됐던 사안이긴 한데 좀 오늘 이제 앞서 저희 리포트 내용도 보셨습니다만 네. 양당에서 뭐 인간 사냥이니 이성 상실이니 상당히 좀 수위가 높은 그런 정치적 네. 공방을 좀 벌이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이 영장 내용을 보고 관련해서 기사가 이제 계속 좀 속보가 매일매일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좀 그 특이점은 이번에 정치적 공동체라는 그 용어가 계속 좀 나오고 있어요. 검찰에서 이제 보는 그런 관점인데 문제는 이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물증을 이제 잡아낼 수 있을지 이거는 좀 약간 불확실한 것 같고요. 어떻게 지금 전망하고 계신지요? 공동체라는 용어가 과거에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정부 국정농단 수사할 때 경제적 그러니까 지난 정부 공동체라는 때, 그러니까 예, 문재인 있었죠. 정부 때 처음 등장했는데 적폐청산 수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은 100원 하나 받은 것이 없었는데 최순실 씨가 받은 거하고 엮어가지고 공동 책임으로 공범으로 해서 네. 검찰이 기소하고 재판에 넘기면서 동원한 개념이 경제 공동체였죠. 받은 거는 최순실이지만 최순실 주머니가 뭐 박근혜 주머니다 이런 논리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은 한 푼도 안 받았지만 똑같이 책임을 지게 되면서 과거에 없던 경제 공동체라는 용어가 검찰에서 등장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적폐 수사 과정에서 이 법적 이 처벌 기준을 엄청 높여버린 거죠. 그 이전 같으면 그런 용어도 그런 개념도 없고 그렇게 책임질 일도 없는데 네. 각자 자기 헌법의 기본적인 정신이 형사법의 정신이 자기 행위에 대해서 자기 책임지는 거거든요. 남의 행위에 대해서 자기 책임지는 게 아니고 그게 바뀌어서 이번에 그 검찰이 이제 다시 이번에 정치 공동체라는 걸 법적인 이제 개념을 가지고 정진상 실장이 한 그 과정에 지금 쭉 나와 있지만은 아까 보도에도 나왔지만은 중요한 의사결정의 최고 책임자는 그 당시에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이고 또 결제 라인에 정진상 실장 라인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꼭 사인을 하고 그 윗선에 최종적으로는 이재명 시장이 서명을 해서 정책이 결정됐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 사업과 관련된 사업 추진과 관련된 성남시 공무원들이나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의 직원들의 그 진술이 거의 일치해서 지난번에 그 성남 FC 기소장에도 정진상 실장과 이재명 대표가 공범으로 적시돼서 이제 그 재판이 회부된 것처럼 나머지 사건들도 거의 같은 구조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결론이 내려지면은 아마 기소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그래 되면은 바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로 넘어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 경찰 수사 진행 과정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법적인 처리 문제도 빠르면 이달 안에 아니면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매듭이 지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민주당이 더 이상 부담을 안 줘도 되는 상황이 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물증은 없는 이제 정치 탄압이다 이런 주장을 이제 계속하고 계시고요. 하지만 이제 지금 이제 검찰 수사 속도가 상당히 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좀 긴장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선 아까 말한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낸 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특검은 가장 핵심은 바로 윤석열 검사였어요. 네. 윤석열 검사였고요. 이 대장동 사건의 주역으로 50억 클럽의 한 명인 박영수 특검이었거든요. 박영수 특검의 윤석열 검사. 그 사단들이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그 사단들이 이제 지금 또 이재명 그리고 정진상, 김용, 유동규 뭐 이쪽을 수사하고 있게 되는데요. 이제 뭐 제가 다른 얘기는 다 떠나서
이 대선에 이기고 딱 0.74%로 이기고 요만큼 차이로 이기고 엄청난 참사가 많이 생겼어요. 그 시각을 이쪽으로 쫙 돌리고 있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냥을 하고 들어오는 거죠. 먹잇감을 노리고 사냥을 하고 들어오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김용에게 뭐 6억 원인가 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증거물이라고 돈을 줬던 상자가 나왔습니다. 상자가 나왔는데 이 세상 누가 돈을 준 그 상자를 몇 년 전 걸 지금까지 갖고 있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그 상자가 아니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의 허술한 검사가 대한민국 검사여야 되는지 제가 묻고 싶고요. 두 번째, 제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이니까 당사에 김용 관련해서 압수수색으로 왔습니다. 당사에 왔는데 중요한 건 거긴 아무 내용이 없어요. 아무 내용이 없는데 검사들이 거기를 영장을 발부받아 와가지고 내용 없이 빈손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검사가 야당의 당사까지 들어올 정도면 준비가 되고 증거를 좀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아무 내용도 없이 칼 푹 찔러보고 아니네? 그리고 정말 망신스럽게 나가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제 정진상으로 또 오는 거죠.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야당 당사로 왔어요. 저는 사실 기사가 떴을 때 이 사람이 당사에 근무했나 보다 그랬어요. 나중에 저한테 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당사에 책상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근무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검사가 그리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는데 뭐 어떻게 해서 영장을 발부받았겠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칼로 푹 찌르고 왔는데 아무 내용이 없어서 빈손으로 갔어요. 이런 내용을 저는 낱낱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뭐 이거 다 진술만 있고 내용이 없잖아요. 없는데 거기서 유동규 본부장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내가 정진상 실장한테 돈을 주러 갔는데요. 거기에 CCTV에 보일까 봐 계단으로 갔어요. 왜? CCTV에서 그 흔적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계단으로 갔어요. 이렇게 이게 그 압수수색 영장에 들어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저희가 그 집회를 갔다 온 거예요. 저희 당에서. 갔다 왔는데 요 내용에 보면 CCTV가 들어가는 곳마다 이렇게 있습니다. CCTV가 있어서 그러면 검찰이 이 정도 압수수색하려면 요 CCTV는 압수수색해야 되지 않았겠어요? 압수수색해서 여기에서 유동규가 들어가는 흔적 이런 거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CCTV가 있는데 CCTV가 없다라고 하는 유동규 그러면 증거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 CCTV가 없이 안 보이게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라고 했는데 우리 당에서 다녀왔습니다. 바로 입구에 CCTV가 있어요. 그러면 소설을 써도 이런 소설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왜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당사를 왔잖아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당으로 오려고 하는데 저희가 몇 가지만 봐도 이렇게 검찰이 만들어낸 이 내용들 자체 당사에 왔을 때 아무 내용 없이 빈손으로 나가고 대한민국 검사가 그래도 되는지 낱낱이 국민께 알려서 정말 증거 있고 이렇게 해서 기소해 나가는 게 맞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오지만 그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올 것이 못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검사들 나중에 사실 아닌 거 다 드러나면요. 저는 옷 벗고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어쨌든 이제 검찰 수사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에 대한 연이은 기소로 지금 계속 이제 흘러가고 있는 그런 그 흐름이고 결국엔 어떤 이런 단순한 진실 게임 차원을 넘어서 법정에 가서 좀 CCTV가 더 철저히 가려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앞으로 좀 더 이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서성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영.